안녕하세요. 오늘 리치핀 특강 진행을 맡게 된 김영훈 프로 FA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특강 진행을 제의를 받고 조금 처음에 당황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되게 의미가 있었고 좋았던 거는, 제가 지금 한 1년 정도 됐는데, 뒤를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1년 동안 어떻게 일을 했나, 이런 것들도 돌아보게 될 수 있어서 조금 감회가 좀 새로웠고, 오늘의 주제는 저는 이제 세일즈 마인드, 저희가 이제 세일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어떻게 갖고 가면 좋을까를 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제가 사진 한 3개를 준비했는데 혹시 이게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영업 프로 FA님 지금까지 한 영업. 네, 맞습니다. 그래서 캐리어, 건강기능식품, 가전 판매 이렇게 제가 영업 일을 하게 됐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저는 원래는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했어요. 뭐 친구들이나 친한 사이면은 뭐 이렇게 말을 잘하고 조금 뭐 웃기기도 했었는데 뭐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말 거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됐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 캐리어는 뭐냐면은 제가 여기다가 옷을 담아갖고 돌아다녔어요. 예전에 이제 방판이라고 하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캐리어 안에 들어있는 옷들을 판매하는 일을 했었는데 되게 모순적인 게 이때 대상자가 보험회사였습니다. 저희가 보험회사에 직접 가서 이제 10시면은 원수사 그 회의가 끝나요. 그래서 그때 맞춰서 들어가서 이제 옷을 팔면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제 사수가 그 신도림의 테크노파크라고 해서 아시죠? 그 시험 보고 하는데 거기에 회사가 엄청 모여 있거든요. 근데 앞에다 딱 세워놓고 그냥 들어가서 하면 돼 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제가 한 10분, 15분 정도 계속 우물쭈물대고 못 들어가고 있다가 딱 한번 들어가서 네, 뭐 걸어다니는 쇼핑몰 왔습니다 하면서 옷 장사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제 고민했고 못 들어갔던 게 네, 딱 막상 하니까 뭔가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영업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뭐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뭐 걱정되는 것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해서 일을 시작하게 됐고 이때 이제 좋았던 거는 이때 당시 제가 25살이었거든요. 이때 되게 좋았던 거는 출근이 자유로웠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 열심히 하고 뭐 당일에 하루 집중하면은 뭐 많게는 50만 원, 뭐 적게는 2, 30만 원 정도 이제 벌 수 있었고 그걸로 이제 뭐 놀러 다니고 해외 여행도 하다가 이 일을 그만두게 된 계기가 많이 나태해지더라고요. 뭐 조금만 힘들면은 아니면 전날에 뭐 밥 먹고 친구들이랑 놀고 하면은 다음날에 일하기 싫으면 그냥 자고 이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점점 출근하는 횟수가 급격히 줄면서 한번 나라까지 갔습니다. 자, 통장 잔고에 돈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고 그러면서도 노는 것도 좋아하니까 또 뭐 하루에 뭐 30만, 50만 버는 게 아니라 뭐 2, 3만 원 벌고 5만 원 벌고 그걸로 이제 뭐 당구 치고 놀러 다니고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직업을 바꾸게 됐어요. 뭐 이 중간에 제가 뭐 원래 하려던 이제 설계 그 카티아를 조금 더 배워보고 싶어서 뭐 이런 나라에서 시행하는 이제 그 교육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연계돼서 이제 카티아로 하게 되는 이제 회사에 잠깐 뭐 2주 정도 체험을 했다가 그 고용 계약을 하자고 문의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연봉이 이제 적혀 있잖아요. 계약서 쓰기 전에 180만 원이었어요. 당연히 저는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고 뭐 이제 삼성전자 이제 뭐 시험도 보고 해가지고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친구는 붙어서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낙심해 있다가 굉장히 그때 지금도 생각나는 게 제가 그 친구 아버지 따라서 현장 일을 갔어요. 돈이 이제 필요하니까. 그때 이제 막 일주일 동안 면도도 못하고 해서 수염도 이렇게 했는데 그 탈락 문자를 보고 굉장히 우울했었거든요. 그때 운 좋게 이제 친구가 다니던 회사에 제의가 들어와서 이제 시작한 게 약국 영업이에요. 건강기능식품 회사를 판매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뛰는 영업이었어요. 찾아라 가가지고 약국에 가서 저희 물품 제안하고, 뭐 신고 계약도 하고,
뭐 이렇게 꾸며가지고 약 올려놓고 매출을 하고 이런 걸 하다가 처음에 뭐 인센티브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만족스럽게 일을 하는 와중에 문제점이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이제 가족 회사였습니다. 뭐 사장부터 시작해서 지인, 혈연, 뭐 가족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이제 인센티브 제도는 영업일인데 인센티브를 없애는 그렇게 변경이 되면서 조금 말도 안 되게 영업을 시키는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제 그만두고 두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이직한 게 이제 LG전자입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탈락을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삼성은 다시는 가지 말자. 차라리 LG를 가자 해서 LG전자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한 3년 정도 이제 근무를 했는데, 3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이제 뭐 명장이라는 타이틀도 달고, 뭐 1년에 20억 가까이 팔았었거든요. 근데 이때도 제가 그만두게 된 계기가, 저는 20억을 팔고, 저보다 이제 오래되고, 이제, 이것도 저게 뭐냐, 장교나 4년제를 졸업을 하면은 주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뭐 초대졸이나 고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원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이 사원이랑 주임이랑 차이가 많이 크더라고요. 뭐 1년에 10억 파는 사람이랑 1년에 20억, 저는 20억을 팔았고 그때 제 아는 형님은 1년 동안 10억을 팔았는데 연봉을 깠는데 저랑 똑같더라고요. 오히려 저보다 조금 더 많았어요. 그때 이제 현타가 오면서 제가 이제 보험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저희 지정형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뭐 재작년 8월쯤에 세미나를 듣고 1월에 이제 퇴사를 하고 2월에 입사를 해서 지금 어느덧 1년이 채워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느꼈던 거는 일단은 이제 린치핀이라는 곳이 이제 교육 스탠드도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고 분위기도 좋고 재밌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만큼 돈도 벌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직업이 얼마나 좋은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이제 다시 본론 들어가면은 오늘은 이제 뭐 세일즈 마인드라고 하면은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거 뭐 영업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 영업이 처음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1년 미만 되신 분들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느꼈던 것들 그리고 많이 바뀌었던 생각들 이런 거 위주로 추려보니까 한 4가지 정도를 추렸어요. 첫 번째는 루틴. 뭐 루틴이라는 것도 굉장히 광범위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루틴 그리고 이제 준비 그리고 멘탈 마인드 이렇게 4가지 주제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게 될 건데 첫 번째 루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월 초에 뭐 고객 관리하고 뭐 중순에 뭐 AP하고 이렇게 루틴을 짜면은 한 달이 편하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바로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가장 기본적인 루틴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추려봤는데 일단은 자기만의 루틴을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뭐 사소한 거라도 규칙적으로 하고 있거나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만큼은 오늘 다 끝낼 수 있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출근은 다 하시잖아요. 특별한 뭐 출장이나 이런 거 없거나 뭐 진짜 심하게 아픈 거 아니면 출근하고 뭐 데일리 하고 저는 아침에 루틴이 출근을 해서 데일리를 먼저 보내고 화장실을 갑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일주일에 한 3번, 4번 만나시는 분이 계세요. 저기 용현 지점장님이라고. 네, 반가워요. 이제 가끔 가면은 이제 숨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침에 기분 좋게 화장실에서 이제 볼일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인카전산을 키는데 뭐 실적 등록 이런 게 없어도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일단 켜요. 이 키는 이유가 일단 인카전산을 킨 다음에 맨날 할 거 없어도 키거든요. 전산사는 무조건. 키면은 이제 실적 등록하세요. 뭐 인정실적 뭐 비교 완판 이거 빨리 제출하세요. 이런 소리를 안 듣게 됩니다. 지금 켜가지고 할 일 있나 한 번씩 훑어보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켜놓고 그 다음 저는 이제 카톡 정주행을 합니다. 그냥 이제 카톡에 등록된 사람들 한 번씩 쭉 스크롤 내려요. 그냥 내리면서 거기서 이제 저희 또 린치핀이
뭐 월 초 중반에는 교육이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지원자들도 절판 이런 것도 알려주고 미리 그런 것들을 좀 봐두면은 그렇게 이제 뭐 절판 이슈라든지 뭔가를 해야 할 때 그려져요. 이 사람한테는 이걸 보내면 되겠다.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한번 절판해보면 좋겠다. 이런 게 좀 그려지는 편이라서 저는 맨날 카톡 정주행을 하고 뭐 이제 생일인 사람들한테 뭐 축하 한마디 건네고 뭐 푸샵 바뀐 고객이 있으면은 말 한마디 더 건네고 이렇게 조금 관리를 하는 편이고 TA는 제가 예전에는 그냥 분배 받으면 그날 하거나 다음날 하거나 하고 한 번 하고 안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중첩이 되고 쌓이다 보면은 그냥 날아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아깝잖아요, 돈이. 근데 그리고 그 사람들도 같은 그 이제 전화가 조금 받기 쉬운 시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안 받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TA는 저는 맨날 해요. 그냥 뭐 재통화든 부재든 이런 것들을 뭐 거기 써져 있는 거 있잖아요. 분배 받으면은 뭐 오전이 편함 아니면 뭐 평일 오후 주말 오전 거기에 맞춰서 TA를 하면 조금 통화가 연결될 확률이 많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TA는 항상 맨날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AP 미팅을 했어요. 근데 그 이제 2차 미팅이 2주 뒤에요. 뭐 그 사람 스케줄도 뭐 안 맞고 해서 2주 뒤에 이제 미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고객 등록을 언제 하세요? 또? 끝나고 다음날 다음날. 네. 그쵸. 맞아요. 저는 미팅이 이제 뭐 2주 뒤, 일주일 뒤, 열흘 뒤 이렇게 밀려도 무조건 그날 하거나 당일날 오전에는 고등은 미리 해놓거든요. 왜 이러냐면 예전에는 그 다음날 또 미팅이 있으니까 나중에 해야지. 아직 기간이 있잖아. 이런 생각을 갖고 하게 되면은 이게 잊혀지고 까먹고 밀려요. 그러다가 당일이나 전날에 이제 설계해야겠다고 하는 순간 일이 많이 틀어집니다. 이유는 일반적으로 뭐 30대, 40대만 넘어가도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고지사항들이 뜨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물어보고 또 설계 맡겨야 되겠는데 시간 안에 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굉장히 있거든요. 뭐 미팅이 땡겨지기도 하거나 뭐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항상 고객 등록은 무조건 그날 미팅이 끝난 날 그때 뭐 너무 늦게 끝나서 여력이 안 되거나 집이 멀다라고 하면은 다음날 오전에 무조건 고등을 먼저 해놓고 설계를 그냥 맡겨놓으면은 뭐 미팅 2, 3일 전? 뭐 하루 전에 뭐 2, 3일 전 맡겨놓으면 고지가 다 뜨니까 뜨는 것들은 미리미리 이제 요청해서 물어보고 안 뜨는 것들은 2, 3일 전에 다시 한번 최종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이 조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객 등록은 항상 이제 미팅 끝난 날. 최근에 이제, 한 분이 미팅이 원래 금요일에 보기로 했는데 오늘이 만약에 수요일이라고 하면은 오늘 보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설계를 하는데 고등도 아예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AP 언제 하셨어요? 물어봤더니 일주일 전에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금박하게 뭐 고등하고 뭐 설계 맡고 설계도 틀어지고 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런 일이 좀 없으려면 미리미리 이제 해두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준비. 개인적으로 준비는 진짜 세일즈 영업한테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라고 하면은 그냥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고등도 미리 해두는 것도 준비가 될 수도 있고 화법이나 뭐 자료, 뭐 제안서, 청약서 등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냥 AP 2차 미팅 이제 보장 리모델링 목적으로 만나더라도 저는 무조건 재무 다 뽑아가요. 그 사람 이름 맞춰서 뭐 12만 원, 24만 원, 36만 원, 뭐 1000, 2000, 3000 플랜 다 만들어 놓고 근데 그 사람한테는 재무 한다고 얘기도 안 했어. 그래도 일단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담하다가 뭐 재무 관련해서 이제 갑자기 조금 상대방 그 클라이언트 분들이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이제 보여주면서 뭐 제안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중요하고 좋은 기회가 왔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바로 딜레이가 되고 딜레이가 되면은 그냥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 준비를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기회라고 하면은 영업에서는 운이라고 좀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운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운은 모든 사람한테 찾아오는데 그 운을 잡느냐 못 잡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멘탈. 여기서 단 한 번도 멘탈이 안 나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실까요? 매일 나오시나요? 맞아요. 근데 진짜 세일즈 직업을 갖고 있다면 멘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업 일을 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현타가 오거나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뭐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근데 그거를 지속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멘탈이 나가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냥 정해놓은 루틴 있잖아요. 뭐 TA라든지 아니면 약속 잡는 거, 뭐 활동 이런 것들은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게 멈추게 되면은 이제 좀만 쉬자 이런 생각 갖게 되면은 계속 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악순환이 되고 쭉 이제 계속 일정이 안 맞아지고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멘탈이 나가도 기본적인 거는 꼭 하셔야 된다. 그리고 사실 이런 영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멘탈이 아예 안 나가시는 분 없거든요. 뭐 하루라도 뭐 이틀이라도 뭐 금방 돌아오거나 이제 뭐 지속되거나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할 건 하고 움직일 건 움직여야 된다. 아무것도 안 하면은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 뭐 지원자님도 많이 얘기하셨을 텐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인드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를 저는 갖는 편인데 저도 처음에는 주말에 미팅이 잡히거나 많이 몰리게 되면은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었어요. 주말에 미팅 나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 아마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뭐 황금 같은 주말에 어쩔 수 없이 일정이 잡히게 되면은 가긴 해야겠지만 뭐 전날에 뭐 술 한 잔 더 할 수 있는 것도 참아야 되고 아침에 또 쉬는 날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럴 때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남들 쉬는데 나는 일해야 되네? 뭐 인생. 주말에 나왔는데 계약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진짜 했을 거예요. 저도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주말에 남들 쉬는데 시간에 투자한 거고 나왔는데 1차적으로 이것도 조금 슬픈데 계약까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진짜 많은 분들이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심적으로 일단 불안해지고 상담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요. 그리고 클로징 확률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주말에 미팅을 해도 일반적인 회사 사람들 뭐 한 달간 근무한 양보다 절반도 안 되거든요. 뭐 저희 같은 직업은 이제 뭐 만나서 한 1시간, 2시간 하루에 뭐 3미팅 한다고 해도 6시간 정도밖에 일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뭐 고계약이 나올 수도 있고 소개가 나올 수도 있고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말에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은 오히려 요즘에는 주말 미팅이 멀리 잡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 뭐 제 주말 미팅으로 잡을 때 뭐 익산 좀 먼데 위주면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아예 그쪽으로 놀러 가요. 그냥 여행을 갑니다. 뭐 아니면은 가까운 거리나 서울 쪽이라고 하면은 그 동네에 뭐 갈 때 아니면은 맛집 이런 거. 그러면은 일단 주는 이 사람 미팅인데 그 이후에 할 것들도 있고 거기서 내가 즐길 수 있는 걸 찾는다면은 일하는 것도 즐겁고 오히려 상담이 더 편하게 잘 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마인드 부분에 있어서 뭐 TA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전화 받았는데 뭐 관심 1도 없고 어차피 안 할 사람이다. 뭐 1차코 들어보면 대면이라고 말했는데 왜 신청한 거야 도대체.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고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뭐 PC 안 할 줄 알았어. 경제적 여유가 안 되네. 기초수급자네. 어떻게 계약해. 그리고 어차피 안 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왜 거절했을까?
어느 부분이 잘못됐을까? 어떻게 하면 관심 가질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단 1차적으로 1차 콜을 했고 내 전화를 받았다는 거는 뭐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만 그 기억을 되새겨주면 되고 그 통화를 하거나 PC를 할 때 뭐 이렇게 말했으면은 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전보다는 조금씩 발전을 하면서 조금 더 편해지고 심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고 뭐 때문에 안 됐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물론 진짜 이 사람이 여력이 안 되거나 정말 힘들거나 아니면은 진짜 뭐 미친 사람이거나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조금 소수, 극소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 이거는 제가 또 이제 외모적인 거나 그냥 기본 스펙만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좀 여러 번 느꼈는데, 예전에 제가 가전제품 일할 때, 이제, 그냥 와서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저희는 BR이라고 많이 불렀었거든요. 뭐 안 좋은 용어긴 한데, 그때 당시에서 그 상담하는 일을 했을 때,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뭐 1시간 시간을 쏟아야 되고, 이 사람 어차피 뭐 결제 안 하면은 끝이고 한 번 나가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진짜 후줄근한 추리닝 같은 거에 이제 아줌마 조끼에다가 이렇게 뭐 머리나 이런 것도 조금 헝클어진 상태로 들어오신 분이 계셨는데, 다 이제 원래 입구 대기 이렇게 하거든요. 입구에서 이제 고객님 들어오면은 뭐 사람이다 고객님 뭐 보러 오셨어요 하면서 안내를 해주는데 아무도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제가 가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느낌은 이 사람 잘 모르겠네 이런 느낌은 들었는데 이제 끝까지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관심을 쏟았던 게 이제 시그니처 냉장고 이런 고가의 상품들이 있어요. 뭐 풀 메탈이고 일반적으로 냉장고가 400만 원, 300만 원 하면은 그 냉장고는 1000만 원, 1200만 원 하는 냉장고거든요. 그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서 더 열정적으로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뭐 자동으로 이렇게 문 열리는 것도 보여주고 뭐 얼음 나오는 것도 보여주고 하니까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그분이 그 냉장고랑 77인치 올레드 TV 그것도 그때 당시 6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18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결제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소개까지 해줬어요. 그분이 이제 평택 고덕에서 신도시에서 이제 그쪽에 그 집을 여러 개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그쪽 이사 오는 분들을 많이 소개시켜줘서 그 1년 내내 조금 매출 영향을 좀 많이 줬던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 영업에서 조금 입혀보면은 그런 정보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TA 하기 전에 이 사람 뭐 보험이 없고 나이는 몇 살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분 좀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44세 남성 무직이고요. 가지고 있는 건 실비만 있어요. 그리고 만났을 때 얼굴에 흉터가 좀 많고 험악하게 생기고 욕도 좀 많이 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FF도 해보니까 정신병원에 약 6년 동안 입원을 하셨어요. 물론 사연이 있긴 한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신빙성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만나면서 한 4-5번 만났나? 4-5번 만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소득이나 이런 것들도 봤는데 뭐 월 급여는 이제 없고 당연히 산재로 소득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170만 원 정도. 그걸로 이제 놀고 먹고 생활하고 하시는 분인데 이런 분 있으시면 혹시 어때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뭔가 제한하기도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 유지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할 텐데 저는 이분한테 10만 원 KDB 버팀목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거의 한 반년 넘게 지났는데 되게 굉장히 열정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계십니다. 직접 물어봐요. 나 이번 달 급여 이거 언제 나가냐? 이번 달에 나 24일날 돈 그때 들어오는데 그때 내도 되냐? 하면서 굉장히 유지를 잘 해주고 계신 분이라서 진짜 겉만 보면 판단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때 제가 엄청 힘들었는데 이분은 이제 60대 초중반 됐던 것 같아요. 63세, 4세? 아마 저희 지점분들 몇 분은 제가 여기가
그 어떤 상황인지 아실 거예요. 김포거든요, 여기가. 이제, 생각하면 좀 소름이 좀 돋긴 한데, 이제 60대 분이셨고, 작곡가셨어요. 근데 일단 집이 들어갔는데, 그냥 입구부터 전체가 다 막 곰팡이였어요. 곰팡이도 피고, 뭐, 고구마가 주식인 것 같아요. 고구마가 엄청 쌓여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시는 컵, 물이나 커피 같은 데도 컵에 뭐 곰팡이 묻어 있고, 이러신 분이었고, 작곡을 하시는 분이었고, 작곡하시는데 이제 곡을 쓰면은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곡을 써놨는데 그 제출을 못 한대요. 이제 자금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몸에 심지어 용종도 있었는데 제거를 안 하셨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용종 왜 있는데 제거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수술비 때문에 10만 원, 15만 원 들어가는 수술비 때문에 제거도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얘기해보고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계약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수술비 플랜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하기로 하고 이제 2차 미팅 때 갔는데 거기서 이제 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거 진짜 이거 계약 들어가면은 진짜 유지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계약을 안 했어요, 이분은.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런 분들도 보험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어요. 하고 있고, 뭐 나중에 뭐 여유가 조금이라도 생활이 나아진다라고 하면은 그때 뭐 연락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끝까지 해봐야 된다. 그래서 겉만 보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많이 당하잖아요. 저희는 뭐 제안하면 받지도 안 받을 수도 있고 뭐 클로징이 안 될 때도 있고. 근데 저는 거절당한 순간 영업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 거절을 당했다는 건 내 제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제 영업을 하는데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이런 계약을 했을 때 만남이 없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일단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이제 영업이 시작된 거고 내 제안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거절했다는 거는 계속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더 좋고 뭐 일단은 거절을 했다고 해서 그냥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거절을 했지? 이렇게 말했으면 됐을까? 어떤 상황에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한 번 거절 당하나 두 번, 세 번 말해서 거절 당하나 어차피 내 고객이 안 된 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 뭐 두 번, 세 번 계속 말했을 때 뭐 세 번째나 뭐 네 번째, 뭐 1년 뒤, 2년 뒤? 그때 뭐 계약이 되면은 제 고객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성공이 될 수 있어요. 요것도 사례가 하나 있는데 11월 달에 제가 만난 고객의 이제 계약자가 그분의 아버지가 갖고 있어 그 보험 때문에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했는데 일단 목적은 기존 계약의 기존 계약을 해지 때문에 단순히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니고 그분 가족 보장도 같이 받기 위해서 간 건데 일단은 그분은 이제 뭐 보험을 조금 많이 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내 가족 보험료가 600이었는데 그걸 이미 한 300 정도 줄여놨었고 이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뭐 변액보험, 저축보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만기도 된 것도 있고 해서 단기납 종신 한번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단기납 종신을 말하자마자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거절당했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다가 신뢰가 아직 안 쌓여있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가족분 거 먼저 리모델링을 싹 했어요. 그리고 리모델링이 끝나고 다시 한번 또 제안을 했는데 또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할 것 같았는데 또 거절을 당해서 이거 어떻게 한번 해볼까라고 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 이분의 이제 배우자분도 단기납 종신 같은 게 하나 있었고 단기납 종신은 아니고 이제 리치간병이라고 이제 환급률 5년차 때 107% 나오는 거 그거 가지고 계셔서 이건 저축 목적이다 라고 이제 해놓고 딸도 50만 원짜리 단기납 종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딸이 두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저한테 50만 원 이미 계약을 하신 분이고 그래서 왜 이제 딸이랑 다 준비해놨는데 아드님은 왜 준비를 안 해주셨어요?
라고 하니까, 그러네. 이것도 준비해볼까? 라고 이제 조금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마지막에 1월 달에 단기납 이슈가 한번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카톡으로, 전화를 안 받으셔서 카톡으로, 그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이제 오늘부로 마감이다. 오늘이 지나면 이제 환급률이 떨어진다. 라고 하니까 그날 계약해요. 라고 카톡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날 바로 이제 아산 내려가가지고 계약해서 진행한 사례. 이렇게 이제 한 번에 클로징 안 되고 두세 번 만에 계약이 성사한 게 꽤 많아요. 그래서 절대 거절을 당했다고 거기서 그냥, 다른 사람 찾아야지? 물론 다른 사람 답이 없으면 다른 사람 찾는 게 빠를 수 있는데 여지는 남겨두고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벌써 끝났네요. 제가 이런 강의를 처음 해봐가지고 이게 만들 때는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만들 때는 진짜 오래 걸렸는데 지금 10분도 안 된 것 같은데 어떡하지? 네. 우선은 이제 많이 부족했을 텐데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진짜 기본적인 거 지금 말씀드린 거 어느 정도는 다 받아들이면서 계속 하게 되면은 진짜 많이 성장하실 거예요. 특히 이제 1년 미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멘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준비성 이런 것들 좀 철저히 해서 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